여러분, 오늘은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실제로 어떤 법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일자리와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5가지는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중고차 관련해서 어떤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어떤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지, 둘째, 윤종군 의원, 복기왕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어떤 문제를 보고 움직이고 있는지. 셋째, 왜 중고차 시장이 이제는 그냥 민간 거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손을 봐야 할 문제로 바뀌었는지. 넷째, 헤이딜러 같은 플랫폼 구조가 왜 외국인 사업자 유입 문제와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째, 앞으로 이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되면 우리 시장, 우리 일자리, 특히 청년들의 기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은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국회는 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걸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회가 왜 중고차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예전 중고차 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이었고 매매상, 경매장, 수출업자, 폐차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의 중심이 됐고 중고차 수출 규모도 커졌고 외국인 바이어와 외국계 사업자까지 국내 시장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커졌는데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법안이 윤종군 의원이 추진한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는 개인이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올릴 때도 진짜 차주 동의가 있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이 차량이 실제로 인증된 매물인지 확인하고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차 번호나 일부 정보만 알면 심지어 제3자도 자기 차인 것처럼 매물을 올릴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회는 이제 이런 구조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이 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지금 국회는 플랫폼을 단순한 게시판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 주체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은 복기왕 의원입니다. 복기왕 의원이 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허위 매물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법안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이 정책 변화 때문에 너무 쉽게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사업자들이 시간이 지나 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같은 장소에서 다시 등록하려고 해도 새 기준을 못 맞춰서 사실상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규칙에 맞춰 힘들게 자리를 잡았는데 중간에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부터는 훨씬 더 넓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작은 사업자는 버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복기왕 의원은 이런 사람들에게 과거 기준을 일부 인정할 수 있게 해서 최소한 영세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겁니다. 이 법안은 2026년 4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국회 안에서 시장 재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현장 종사자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사람은 허종식 의원입니다.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고차 수출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중고차 수출업을 더 분명하게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중고차 수출 시장이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자유업종처럼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시장 규모는 커졌는데 누가 사업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가 이어져 왔다는 거죠. 허종식 의원이 보기에 이제는 이 시장도 등록제와 기준, 관리 체계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고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 문제를 정식 제도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런 법안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을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더 이상 단순한 국내 중고차 거래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플랫폼이 가격 경쟁을 이끌고 온라인 거래가 거래 속도를 바꾸고 수출 시장이 커지면서
외국인 바이어와 외국계 사업자들이 국내에 직접 들어와 차를 사고 움직이는 구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사업자가 차를 모아서 해외로 넘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외부 플레이어가 한국 안으로 직접 들어와 물량을 잡는 흐름이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수록 자본력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헤이딜러 같은 플랫폼 구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국회가 공식적으로 특정한 기업만 지목해서 법안을 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문제의식은 분명합니다. 플랫폼이 거래를 너무 빠르고 넓게 열어놓으면 그 문으로 국내 사업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 사업자와 외국계 자본도 더 쉽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가 경쟁이 강해질수록 결국 더 높은 가격을 쓸 수 있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판매자가 좋은 가격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시장 전체로 보면 국내 영세 사업자는 물량 확보 경쟁에서 밀리고 나중에는 매입 판매의 주체가 아니라 밑단에서 보조 역할만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시장을 열어주는 건 혁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시장의 과실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내 사람이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고 유지하고 한국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익 구조에서 국내 사업자는 점점 밀리고 외부 자본이 더 큰 과실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편리한 거래라고만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보는 것도 플랫폼이 편하냐 안 편하냐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호받아야 하느냐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좋은 시장은 거래량만 큰 시장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사업이 잘하고 기술이 쌓이고 사람이 고용되고 청년들이 새로 들어와서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의 큰 이익과 결정권은 외부 자본이 가져가고 국내 사람들은 점점 밑단 노동이나 보조 역할로만 밀려난다면 숫자는 커져도 내용은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업계에서 차를 배우고 거래를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나중에 자기 사업까지 키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중심, 자본 중심, 외부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올라갈 사다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중고차 시장 이야기는 단순히 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윤종군 의원은 온라인 거래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복기왕 의원은 기존 현장 사업자,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허종식 의원은 너무 커진 수출 시장을 이제는 등록제와 관리 체계 안으로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셋은 방향이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그냥 방치해도 되는가?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가? 지금 커지는 이 시장이 정말 국내 산업과 국내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법안이 먼저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허위매물 방지법은 2026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복기왕 의원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더 지나야 하며 허종식 의원의 등록제 법안은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즉, 지금은 끝난 게임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중고차 시장은 단순히 거래를 많이 만든다고 좋은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고 최고가 경쟁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장이 국내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남기느냐입니다. 청년이 들어와서 버틸 수 있는 시장인지, 작은 사업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시장인지, 외국인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국내 산업의 뿌리와 일자리를 흔들지 않는 시장인지, 결국 그걸 봐야 합니다. 저는 국회가 지금처럼 뒤늦게라도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지, 수출업 등록제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지, 영세업자는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외국인 사업자 유입 속에서 국내 종사자들의 기회를 어떻게 지킬지, 여기까지 가야 진짜 정책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한 거래량이 아닙니다. 이 시장이 누구의 시장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장이 한국 사람들의 미래에
그래서 지금 중고차 관련 법안들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이 결국 국내 일자리와 국내 산업의 자리를 지키는